옛날에 남의 집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. 이 총각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부잣집 꼴머슴으로 들어가 죽자 사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. 이 머슴은 배운 것 없이 부모를 일찍 여의었지만 심성이 너무 착하고 주인 집 사람들과 다르게 인간법도를 알고 있는 썩 괜찮은 총각이었습니다. 주인 집 양반은 심성이 고약하고 양반 체면에 허례러식만 따지는 속물이었습니다. 주인 집에는 딸 셋이 있었는데 맏딸 둘째 딸은 심보가 고약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심술 부리기와 구박하기뿐이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유독 막내딸은 상냥하고 인정이 많아서 뭐든 잘해주는 겁니다. 그런데 막내딸은 언니들보다 일찍 시집을 갔지만 그만 혼례를 치르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수절하는 과부가 되어 이 집으로 다시 온 것입니다. 하루는 고약한 주인이 높이 7자나 되는 커다란 지게를 내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날마다 나무를 해오되 이 지게에 가득 채워 오너라. 이러는 것입니다. 지게를 져보니 여느 지게 3곱절은 되지 않겠습니까? 이런데 나무를 가득 채우려면 먼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야 되겠거든 말입니다.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서는데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겠단 말입니다. 먼저 맏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큰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. 어림없다. 내가 그리도 한가하다더냐? 하는 수 없이 둘째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. 둘째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. 어림없다. 내가 내 종이라도 된다더냐. 하는 수 없이 착한 과부 막내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. 작은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. 그러고 말고요. 만난 것으로 싸주지요. 이렇게 해서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. 첩첩산중 깊은 골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웬 허연 노인이 앉아 있다가 손짓을 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. 여보게 젊은이, 내가 지금 몹시 시장하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게나. 예, 제게 마침 점심 도시락이 있으니 이걸 드시죠. 총각은 망설이지도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. 아, 저야 아직 젊으니까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노인은 늙은 몸으로 배고픈 걸 어찌 견디나 싶거든 말입니다. 그래서 총각은 그날 점심을 굶고 나무를 했습니다. 배고픈 걸 참고 나무 한 집 나에서 큰 지게에 가득 채워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.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지게에 싣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길가에 웬 사람이 앉아있다가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조그마한 아이인 것입니다. 이번에도 총각은 선뜻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. 저야 어른이니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아이는 어린 몸으로 얼마나 고생할까 싶거든 말입니다.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가다가 또 길가에 앉아서 먹을 것을 청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.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늙은 안악인 것입니다. 총각은 이번에도 군말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. 저야 기운이 팔팔하니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안악은 몸도 늙어 힘도 없는데 굶어서야 쓰나 싶거든 말입니다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.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무를 하러 가기만 하면 누군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. 만나는 사람도 가지가지입니다. 하루는 병든 할머니, 하루는 지친 나그네, 하루는 눈먼 소경.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이니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? 그때마다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. 그러느라고 날마다 점심을 굶고 일을 했습니다. 이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.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첫날 만났던 허연 노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 노인이 대나무 피리를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니라. 그동안 먹을 것을 청할 때마다 선뜻 내준 내 마음씨가 갸륵하여 이 피리를 주겠노라. 잘 간직했다가 위급할 때 쓰도록 해라. 이러는 것입니다. 깨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웬 대나무 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. 그걸 품속에 잘 간직했습니다. 그 뒤에도 막내딸은 총각이 일 나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. 총각은 그게 고마워서 막내딸 방에는 군불도 더 많이 떼주고 산에서 새알이라도 주우면 막내딸에게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. 그러다 보니 둘이 정이 담뿍 들어서 서로 참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맏딸 둘째 딸이 이 눈치를 알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. 옛날에는 그런 게 다 큰 죄가 됐거든 말입니다.
집주인이 노에서 머슴 총각을 끌어내다 묶어놓고 마구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. 내 이놈,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봤더냐. 너 같은 놈을 살려둘 수 없다. 죽이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이때 품속에 넣어둔 피리가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. 산신령님이 피리를 주면서 위급할 때 쓰라고 한 말이 생각나거든 말입니다. 얼른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. 삘리리 피리를 불었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?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는 것입니다. 삘리리 자꾸 불었더니 점점 더 높이 떠오르자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막내딸이 달려와 총각 허리에 매달렸습니다. 두 사람은 함께 공중으로 둥실둥실 떠올라갔습니다. 둘은 새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 어디론가 멀리 사라졌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금강산 기슭에 가서 움막을 짓고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. 요즘에는 머슴이란 말은 없지만 말만 없어지고 아직도 머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을 해준다면 정말 머슴이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? 구독은 공짜입니다.